안녕하세요, 박미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증상들이죠. 오늘도 중년 여성분 한 분이 와서 이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어지럽거나 손발이 떨리고 심지어 속까지 메스꺼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오전 저혈당의 대표적인 신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혈당하면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중년 여성분들에게서 오전 시간에 자주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혈액 검사에서 정상 범위인데 낮은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에너지 대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연속 혈당계를 측정하게 되면 혈당의 흐름을 볼 수 있지만 사용이 용이치 않다면 저혈당 증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은 박미수 박사 채널에 저혈당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혈당으로 생각되는 증상이 있다면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솔루션들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고, 호전이 있다면 혈액검사에서는 큰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저혈당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오전 저혈당에 시달리기 쉬울까요? 첫 번째, 부신 기능의 저하와 아침 혈당과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타워이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어서 혈당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잠에서 깬 직후에는 부신이 코티졸 분비를 촉진해서 밤새 떨어진 혈당을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려 주는데요.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게 되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죠. 결국 이제 부신이 일을 하다 지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부신 피로라고까지 합니다. 코티졸이 아침에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릴 수 없게 되고 결국 아침부터 저혈당 증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코티졸과 DHEA를 같이 검사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근육량 부족에 영향을 받는 분들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인데요. 밤새 공복 상태에서도 심장이나 뇌는 계속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생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약해지고 밤새 축적된 에너지 저장고가 금방 고갈되어서 아침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풍부하고 중요한 부위가 근육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감소하고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아침에는 우리 몸이 혈당 부족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잠자는 동안 발생하는 특수한 혈당 변화, 소모기 현상과 새벽 현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거나 야간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발생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혈당 조절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소모기 현상이란 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몸이 당해서 당을 급하게 끌어올리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나면 인슐린이 다시 급격히 분비되어 혈당이 더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중용을 지켜야 되는데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오히려 혈당이 떨어진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거죠. 새벽 현상은 새벽 3시에서 7시 정도 사이에 성장 호르몬 코티졸 같은 혈당 상승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올라서 혈당을 높이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죠. 인슐린이 혹사당하니까요. 아침에 혈당이 심하게 요동치며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높은 혈당은 결국엔 낮은 혈당을 부르게 된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었을 때 저혈압이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간에 중용의 어떤 건강 상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모두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파트너죠. 비만이 있으신 분들, 인슐린의 적이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호마 IR, 그래서 공복 인슐린과 공복 혈당을 체크해서 재는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마이크로바이옴과 장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균형,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혈당 조절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하면 밤사이 당을 천천히 흡수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요. 밤늦게 단순 당지, 즉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주무시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지고 혈당 변동이 심해져서 아침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자, 의외로 많은 현상인데요. 5번째, 탈수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혈액이 농축되게 되죠. 피가 찐득찐득해진다는 거죠. 세포의 영양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에 혈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뇌와 근육은 에너지 부족으로 저혈당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아침 저혈당은 단순히 아침 음식을 덜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부신기능, 미토콘드리아, 근육량, 마이크로바이옴, 수면 중 혈액순환과 호르몬 변동이 모두 연관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전 저혈당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고도 아주 명확한 방법들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전에 단순 당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음식을 절대적으로 피하고요. 대신 양질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아침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9시 이후에 드실 때는 단백질, 채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죠. 근육량을 유지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세요.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 것,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도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서 에너지를 잘 만들게 되고 밤새 혈당을 유지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AMPK 효소가 활성화되는 거죠. 세 번째, 부신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하루 중에는 짧은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부신이 회복되려면 코티졸 분비를 정상화하실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서 호흡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478 호흡을 항상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4초 동안 내쉬고 7초 참고 8초 동안 들이마시는 겁니다. 힘드시면 444 아니면 222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 컨디션에 맞게끔, 체력 수준에 맞게끔 호흡을 조절해 보십시오.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신다. 부신이 살아나서 아침에 혈당 유지가 잘 됩니다. 네 번째, 아침을 가벼운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유산균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혈당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하면 노화가 과속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낮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략 연령대별로 이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에 물로 1.5리터를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탈수 증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데요. 탈수 증상이 있다면 이미 몸은 탈수가 되어 있는 거죠. 늦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물을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혈당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과속 노화의 징조이죠. 이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솔루션으로 건강을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시면서 아침에 훨씬 개운하고 활력 있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